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이게 저수지 위인데 여기가 회암서원터입니다. 회암서원터인데 지금 수몰됐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박 소장님 얘기로는 여기가 이제 주자의 고향인 이제 복건성? 예, 복건성의 그쪽에 지형을 따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원터는 저쪽에 저기 보마근대 저 산 기슭 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있었고 이 물이 그리고 나서 이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데 저도 여기는 이제 보질 못했으니까 박 소장은 이제 이 근처에 또 예산이 고향이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박 소장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나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아주 그 주자의 사상과 학문을 이어가던 우암 송실 학파의 학맥을 이었던 죽천 김진규 선생 그리고 병계 윤봉구 선생의 어떤 그 유적이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입니다. 그 중에 학문으로 많은 부분들을 후진양성하고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해암서원을 설립을 하는데 해암서원이 설립된 거는 1709년인가 그렇게 돼요. 숙종 때. 근데 여기가 해암서원이 왜 해암서원이냐면은 주자가 살던 곳이 해암이에요. 회자가 그 예. 해암이고 그 다음에 주자가 살던 해암 동네의 우이산이 노봉이에요. 그래서 이 봉우리가 노봉으로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림, 이쪽은 서림 이렇게 해서 그 주자가 살던 그 고향의 지명을 그대로 입힌 거죠. 그래서 해암서원이라는 서원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해암서원이 원래 있던 장소가 바로 요 여수터 위쪽에
그 노봉 아래 평평한 그 저기 그 나무 있는데 그 밑에 그 위께로. 그럼 여기가 수심이 깊어요, 굉장히. 그렇죠, 깊어요. 굉장히 그래서 원래 이제 해암서원이 있다가 1709년도에 창건을 했다가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도 당하고 뭐 이런 그 사태를 겪다가 사액을 못 받았죠. 미사액 서원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대원군 때 해원 서원 해철령에 의해서 1868년도인가 그때 해철을 당한 그런 그 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앞에는 이제 그 서원산, 주산인 서원산에서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계곡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서원 앞을 휘감아 돌아서 바로 이 아래로 이 지금 제방 밑으로 해서 지금 저기 그 계곡 있잖아요, 다리, 거기로 연결되던 옛날 그 계곡인데, 이 계곡에는 엄청난 그 크기의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 그러니까 저 서원 앞에 둥그란 쟁반 같은 그 반석이 얼마나 크냐면은 50명이 넘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최고 큰 넓은 천연 암석이 바위가 있었어요. 고인돌인가? 아니요. 고인돌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반석에는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암각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따뜻할 때는 유생들이 나와서 그 반석 위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반석 그 아래는 이 계곡인데, 계곡이 흘렀겠지, 물이. 계곡인데 전부 암질로 돼 있어요. 바닥이 저 밑에까지 전부 그 암질로 돼 있어서 그 자체가 그냥 폭포죠. 그냥 빙질 폭포. 예. 그런 데가 있었구나. 예,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 명소였죠.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광풍이 불어서 이 동네가 농사 짓는데 물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 그 외정 때 복림 저수지를 막았거든요. 예. 해방후에 막았는데 그 물을 펌핑해서 우위로 쓰면 되는데 지금 같은 실력이면 쓰고도 남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약하니까 이 우위다가 옛날 해암서원 터를 여기다가 소류지 저수지를 막아서 이물로 이 우위 복림리 우위 지역을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원이 사라지고 이제 흔적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저수지를 만들 때 흙을 이제 굴착을 하면서 이 암질 바위가 이게 이제 다 폭파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충청도에서 최고 큰 그 바위, 쟁반 바위가 다른 데로 다른 저수지 뭐 공사하는데 폭파해가지고 폭파해서 실어갔다 합니다. 예, 돌 재료로. 예,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그래서- 게 어리석은 짓이지. 여기도 이 바위가 다 거기서 나온 예.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옛날 지금 90 먹은 분들은 이 저수지가 77년도에 완공돼요. 1977년. 60년대. 예, 근데 77년도에 이제 이 저수지를 막을 때 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저수지를 이제 막는데 로라를 이렇게 다지고 이제 덤프차로 막 실어 오잖아요. 근데 그 주동자, 이게 이 저수지가 필요하다 해서 주동자가 깔려 죽었어요. 여기서. 그런 참 묘한 일도 벌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배양된 인물이 주벽에 이제 주자, 주자를 제일 먼저 봉안하셨고, 봉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노론에서 누구를 했냐면 정존제 이담.
이담. 예, 태계하고 이제 학문 교류한 사람 이담 선생 용인이시죠. 이담 선생을 동쪽에다가 모시고 서쪽은 그 후대 사람인 서울은 쪽에서 누구를 했냐면 조국선. 야곡 조국선. 그다음에 그 뒤로 안민학. 안민학은 누구예요? 광주한 시절. 그거 잘 모르겠는데 광주한 시들이. 안민학은 이제 대응 군수로도 왔었던 사람이죠. 현감으로 왔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안민학이 이쪽에 많은 학문적 어떤 부분을 좀 해서 나중에 안민학도 배양이 돼요. 그럼 안민학도 여기에서 살았어요? 와서 이제 애들 현감만 한 게 아니라 현감만 한 게 아니라 현감 하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그 내려와서 그걸 했다는데. 근데 대응 현감한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지? 덕산 현감이? 그 대응 현감을 오래 못하고 전기 6년을 마치지 못하고 이쪽으로 와서 뭐른가 이제 그 학문적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양 조씨 조국선 선생, 복림리 한산리 씨 뭔가 좀 아까 그 관관되고. 아까 거기 이흡이라는 분이 한산이 어, 있구나. 이흡 한산리 씨들은 최고 종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이흡이거든요. 그래서 조국선을 서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흡 선생, 그 다음에 안민학 선생 이렇게 모셨던데. 그 여기가 한산이 씨가 세력이 없었을 텐데. 있었죠 그 당시. 아니 근데 세력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북인계 남인이잖아요. 그렇죠. 북인계 남인이라 정치적인 세력은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게다가 이게 숙종 때면은 그때 들어온 건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한산리 씨들이 나중에는 좀 김진규 선생하고 많이 교류가 돼요. 그 한산이 씨가 원래 그 이산해가 북인이고 북인이라. 이산해 사위가 근데 포기가 이제, 이쪽 포기는 좀 달라.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 북인 동인이었잖아요. 예. 동인이라서 이제 북인 남인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어디 쏠리지는 않고 김진규 우암 송시열 워낙 세력이 크니까 거기 컸죠. 네, 그렇게 있다가 거의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기 대술에 가면 수당 이남규 선생 거기 11대 조가 저기 뭐야 그 수당 그 누구냐면 이산해 아니 이산해. 그 이산해고 그 사위가 이제 그 저기 누구지 그 이양복하고 했다는 이덕형 광주이 씨 한음 이덕형이요. 이덕형 그 사람들이 다 북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북인계를 했다가 그 광해군 때 다 몰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북인계들이 조정에 출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산희 씨가 그래서 이제 걔네가 이제 남인으로 바뀐잖아요. 그게 그렇지. 이기란 분에 의해서 남인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한산희 씨는 세력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려져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 세력은 그 한산희 씨 가장 그 명문 사족 집안들이고 양반 사족 집안들이고 여기는 토착. 아 토착. 예. 토착이. 그러니까 그 모군 선생 후손들이 8대손이 이쪽으로 와서 이미 정착을 해요. 이게 저쪽은 수당은 서울 살았어요 그분. 그 서울파요. 서울파요. 서울파면서 묘가 일리 오면서 향장을 거기를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산이 씨라 그래서 다 한산이 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산이 씨라 그래서 한산에 세거한 거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거기 거기 뭐냐 수당 이남규 선생 증손인 그 누구죠? 그 원장 그 이문원 원장한테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은 저기 서울 경기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서울 경기 살다가 묘만 이쪽으로 온 거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 악의 고손장가 누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이 계속 단명하고 일찍 죽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 분이 이제 천상 과부돼 가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서 일리 와. 그 저기 토종 이지암 일리 와가지고 그 새거를 이제 크게 수당 집도 짓고 이제 그런 거죠. 그 고택을. 그 토종 이지암 선생도 이쪽에서 활동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산 그분도 서울이야. 서울이요 다 서울이더라. 그래서 이쪽에 근데 이게 한산희 씨 집안이 서당이 많아요. 결성 쪽도 결성 서부 쪽에도 한산희 씨들이 서당을 많이 해. 그거하고 이게 어떤 관련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쪽에.
그 이읍 선생 후손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는 건가? 그쪽에서 뭐 대과 급제자나 그게 나와요 많이? 이쪽에서? 그 여기서는 이제 비난하다가 그 인조반정 나고서 예. 그다음에 병자호란 나잖아요. 병자호란 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의배라는 사람이 그 싸우러 가다 죽어. 그 충절공으로 시호를 받아 아들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붕 뜬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불천이도 받아요? 불천이는 안 아니 받죠? 불천이까지는 안 안 받고. 받고. 불천이는 그 이산보. 예. 이산보는 이제 보령이거든. 보령 그쪽이 포기에 받는구나. 한 포기가 이쪽으로 와 광시. 그 이산보란 분의 그 저 비석이 그 사람 분의 비석이 그 저기 뭐야 그 파리장소 주위에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와 있다고. 그 광시 서초정리 그쪽으로 한 포기들이 오고 거기는 불천이 사당이 명곡사라고 있지. 그 저기 김사진 장군의 어머니가 한산이시죠 거기가. 할머니인가? 할머니가 한산이신가? 그런데 하여간 그 한산이 씨가 좀 이쪽에 유력 가문들하고 서로 이렇게 혼맥도 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 이쪽하고. 한산이 씨. 그 평택김씨 집안에도 한산이 씨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회암선이 그 돈을 아마 한산이 씨들이 되지 않았을까. 아, 이 서원 건립할 때는 한산이 씨들이 돈을 많이 내고 네. 그다음에 요 산 넘은 이제 그 야곡 조국선 선생이 요 넘어이 예. 한양조 씨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됐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후손들이. 한산이 씨가 이쪽에서 세력을 얻질 못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서원에 이제 자기의 그 조상이 배양되면은 그 자체로 어떤 그 동네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집안이니까 또 조선조 사회가 또 주저학적 그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회라서 그러니까 이제 한산이 씨가 그 어떤 그 세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의 그 이읍 선생을 배양하면서 좀 명망가들 지역의 명망가들을 그렇죠. 같이 배양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담 그 용인이 씨하고 한산이 씨가 연결되는 거는 뒤에 와서 연결되는 거지. 아니요 처음에 먼저. 처음부터 연결된다고요? 네. 주... 주자를 본전에다가 모셔놓고 네. 그러면 동쪽을 제일 먼저 누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강론을론 따지다가 저 용인이 씨 이담 정존재를 그래도 용인이 씨가 원래 무인들이 많은 집안 아닌가? 아니요 이쪽에 그게 그 태계 고시대에 태계하고 4살 차이 나거든. 네. 이담 정존재가. 네. 근데 학문에 있어서는 거의 뭐 같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나이나 그 학문 세계의 이 깊이나 이런 거는 이담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당시에... 이담을 제일 먼저 놓고 그리고서 이제 소론 쪽에 그 당시는 소론이 없었지 그 당시는 서인. 아니 이제 서인이니까. 이걸 세워놨을 때는 세워놨을 때 숙종 때니까. 예, 숙종 때는 그럼 서인에서는 소론에서는 누구를 할 거냐 해서 조국선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뿌리를 거슬러 놓으면은 그 뿌리들이요 따지면.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회암소원이 다른 데 같으면은 뭐 노론이면 노론만 배양하거나 네. 소론이면 소론만 배양하거나 네. 남인이면 남인만 네. 배양하는데 여기는 뭐 노소 남북이 다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묘한 게 묘한 게 아니라 좀 별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뭐냐면은 아까도 저 오전에 갔던 옥병계 갔을 때 어쨌든 간에 죽천 김진규라는 거물급이 유배를 여기로 와서 2년 동안 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주자세계 인맥을 형성해서 충청 우도의 본거지로 삼으려고 했던데요. 여기가. 그래서 그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부예요. 인부. 결성 사람. 인부. 예, 인부가 딱 거절해요. 근데 직권남용하고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니들이 그 저 뭐야 모해 사건 있었지. 그게 경종을 시해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그거를 수사를
실직 꾀했는데 그 영의정 서종태인가 누구요? 얘가 소론을 좀 이렇게 안으려고 그걸 숨겨놨거든. 근데 하여간 거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가 왔을 때 조국선 그 선생 집안에서 굳이 돈을 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아니 왜냐면 그 한산희 씨 쪽에서는 자신의 집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읍 선생 하나만 넣자니 동네에 당시 이제 사족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니네가 뭔데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하기 위해서 한산희 씨가 서운을 세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거. 그렇죠. 못 왔는데 그리고 요거 세울 때는 한산희 씨들이 독창적으로 자금을 댄 게 아니라 워낙 좀 자금력도 딸리고 하니까 김진규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은 37개 충청도 9년이다가 유생들하고 현감 사또들한테 자금 좀 협찬금 좀 내라 해가지고 그 자금이 모아져서 건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산희 씨가 그렇게 세력이 있었나? 아니 크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예. 저 병자호란 나고서 그 이의배라는 충정공이 살신성인 해가지고 많은 노급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커진 거지. 그러니까 요거 설립할 때는 그 이전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5년 전쯤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포 땅은 그러니까 노론, 소론, 남인, 북인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북인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올렸을 때 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그 자기 파벌에 유연만 이렇게 하는 게 현상인데 여기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그 한맥과 그 항맥하고 혼맥이 뭐 원래 남인은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다고. 혼재돼 있고 그거는 특징이야. 왜 그러냐면 그 경신환국하고 갑술환국 때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진 남인들 있잖아요. 남인들에서도 이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왔잖아요. 용인리시 쪽으로. 예? 근데 나중에는 정존제를 올린 거는 노론이요. 그런데 실제 정존제 후손이 누구냐? 이갑준이요. 이명준이 장인. 근데 이쪽에 저기 뭐냐면은 그 용인이 시들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땅이 많았어 일단은. 용인이 씨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주이 씨가 이갑준의 사위로 명준이가 내려온 거거든. 이명준 씨가. 그러니까 여기 용인이 씨, 그 다음에 여주이 씨들도 누구더라? 왜 청양에 그 뭐 의병했다는 분이 있잖아요. 왜? 이광윤가 누구야? 이광윤. 거기도 그러니까 용인이 씨하고 여주이 그건 씨하고 파가 좀 달라. 네, 파가 다른데 용인이 씨하고 여주이 씨, 한평이 씨 이 사람들이 땅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쪽에. 아이고 일개 면을 다 갖고 있었죠. 돈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회리 지방에는 아주 큰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못 살아. 그런데 이 내포 땅에는 큰 나무가 없어. 다 고만고만한 나무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좀 개방성이라 그럴까, 다양성이라 그럴까. 그래서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것 같아요 여기가. 물론 이제 노론 소론 치열하게 다투고 중앙에서도 그러는데 여기는 여기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뭐 그런 그 교류는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잘 활발하게 그리고 여기가 임진왜란 전에는 내포 땅이 사실은 혜택지가 많아가지고 개발이 안 돼요. 여기 뭐 땅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포 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는 게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이후. 그때 거기서 특히 숙종 연간에 있었던 환국 정치에서 이제 그 물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게 되지 않았을까 쭉 이 서원을 중추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끌어온 사람들은 이제 한양조 씨, 한양조 씨도 있었구나. 조국선 후손들이 거의 유지하고 또 여기 한산희 씨 둘이 이렇게 끌고 오면서 서원이 이제 해철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사액을 못 받았나? 이쪽에 아니 사액을 못 받은 거는 내포 땅에 서원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사액서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액서원 비율이 50%가 된다는 거는 조정 서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깊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노론에 한 거점지로 크게 융성을 하지 못했어. 하려고 기획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태클 걸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남인들 특히 서울은 남인 계열 이런 사람들이 태클 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들어와라, 너도 예, 들어와라.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든 것 같아. 미액 사액으로 남아 있다가 그냥 그럼 부실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절충안들이 나와서 대양이 이루어진 거지. 그럼 대원군이 이걸 굳이 회출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데 뭐하러 이걸 회출을 해? 그 후에는 이 조씨들이나 한양희 씨 때문에. 이게 계속 영향 그럴 수 지역에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특혜들이 많잖아요. 그 저기 세금 관계나. 용봉산에 가면 용봉사 있잖아. 응. 그 용봉사가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위에 있었는데 그 용봉사라는 절을 밑으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지네 무덤을 썼어. 한양조 씨가. 야 이게 그러니까 대원군만 한 게 아니라 아이 그렇지. 그 한양조 씨가 뭐냐면 거기 용봉산에 가면 용봉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터가 좋았나 봐. 그러니까 이 한양조 씨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밀어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다 지네들 묘를 썼잖아 거기에. 거기 가 보니까는 미륵불이 있더라고. 네. 근데 이게 미륵불이 있는데 미륵불 밑에 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부처님 묘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 동네가. 그런 그 노론의 아주 핵심 거점지로 주자의 그 고향 주자가 그 탐방했던 운곡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명으로 다 붙여서 개명을 해서 하나의 주자 왕국 마냥 여기를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서원을 했으면 저기 그 병계 윤봉구 서원, 네. 그 병계 윤봉구 선생이 있던 그 가야곡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나? 거기는 왜 서원이 안 들어섰지? 거기는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드는데 이쪽이 그런 그 주자의 아까 얘기했던 운곡계에 나오는 지명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하고 딱 떨어지더라 이거지. 이게 노봉이 있고 주자가 살던 그러면 노봉. 그쪽에 살던 이것도 사람이 노봉. 이쪽으로 왔을까?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맥이 다를 텐데. 이게 김진규가 공부를 해서 여기를 한산리 씨들이 와보자 해가지고 이제 온 거 아니요. 와서 보니까 여기가 봉림이다 이거지. 봉황이 1000년에 한번 우르면은 이게 세상이 개벽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그게 이제 사실은 엉뚱한 소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림이라고 한겨. 그러고서 봉림에는 항상 그 중림이 있고 서림이 있고. 예? 그래서 이쪽이 서림이고 이쪽이 중림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옛날 절도 있었다는 거지. 똑같이. 어디에? 여기 절 있었다고? 그럼 이게 서원사. 절도 있었구나. 예, 그 부제가 저기 있어요. 들어가면. 그럼 절을 그러면 그것도 때려 부수고 다 있었겠네. 부시 없어. 서원이 들어섰는데 그렇지. 절이 저기 위에 있었는데요. 말이 안 되지. 다 부신 거지. 다 부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찾으려고 한양조 씨들이 개입했으면은 문제가 좀 한 20년 전에 그땐 길도 개가람 났지 여기. 그래서 와가지고 이 서원터가 도대체 어딘가 이제 막 터는데 물이 이제 우선 다 근데 많이 여기 빠졌을 때 참 그날 와 보니까 장화 신고 내가 이제 저리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주춧돌이 요만큼 물에 보이더라고. 주춧돌이 쫙 이렇게 다듬어진 게. 한번 이거 물 빼고 한번 봐야겠네. 예. 그래서 야 여기가 그리고 또 저쪽 거 보니까 또 주춧돌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이 형체가 있는 거요. 그 지금도 그냥 있어요 여기. 그럼 옛날에 안반들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얘기만 들어서 노인네들 다 죽었지 이제. 여기에 큰 그 바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키스쿠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해철당하고서 19년인가 몇 년 있다가 대원군한테 해철당하고 그래서 조국선 후손이 있어. 여기 풍해 선생이 매년 서원짜리가 이제 해철됐으니까 와서 뭐를 했대야.
그럼 여기서 서원이 어느 방향이 어느 저 쪽으로? 여기로 보고 이쪽 방. 이쪽. 근데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인데 하천이 아, 이렇게 하천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해서 달마냥 이렇게 흘러서 여기는 모래사장. 또 모래가 있었어. 예, 거기? 그러고 이게 모래보다도 이제 자갈이 많겠지. 그러니까 막 묘하게 여기에 한 100명은 앉았대야. 100명.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흘러가니까 네. 여기가 이제 모래가 이제 이쪽에 쌓이겠지. 예, 그렇게. 호연지기도 기르고. 호연지기 여기서 무슨 호연지기 있어? 그런 바위를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러지. 얘기하지 안 봤으면. 그 그 맹장은- 바위가 그래가지고 그 조수원 선생이요. 그러니까 그 조국선 아. 후손인데 이걸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걸 지키고 왔던 건데 해피려면 나 때 해철당했느냐 이겨.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선조들한테 그렇죠. 아주 그거를 이걸 언제든 말이지 정치적으로 좀 모으면은 좀 화양동 소원 같은 다 회철해 버리는데 예, 뭐 이건 근데 뭐 여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살리긴 살려야겠는데 하다가 그 겨울에 왔다가 내려가는데 거기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나? 여기를 내려가는데 조기에 저 바위 있잖아. 예. 저 바위가 눈에 딱 띄인 거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년 오는데 그럼 그럼 저기 유업일을 하나 세워야겠다. 저 돌 갖다가 그럼 저 예? 바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기 어디서? 그러니까 저기 있게 아. 저 위게 그러면 저기 서원이 여기 있었으면 그렇지. 성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긴 밭대기가 있었고 요 밑에. 그래서 저기 내려가다가 이제 성원터를 보고서 내려가다가 저기에서 저 산 노봉 끝자락결이야. 거기에 저 돌이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그래서 저 돌이 있어서 그때 한산이시 누구하고 같이 왔던가? 여게 저 돌이다가 반듯하게 보이니까 저 돌에다가 해암사원이라고 하나 유업이라도 이게 세워야 사실 되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음. 이쪽에 서원은 이게 유일하다고.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조그맣게 해서 무슨 여기가 무슨 성황당 터야 뭐야 저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저 돌을 저기 이제 날 잡아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다가 이렇게 해서 글씨도 이분이 풍해 선생이 그 한자로 이제 아니, 서원유지라고 쓰고 여기다 하려면 그렇지. 여기다 팔각정이라도 세워놓든가 해야지. 저게 뭐야 그게- 저게?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 뭐 무덤에 저기다가 이제 정말 이거. 저거를 여기다가 이제 세워놓은 거요. 예. 여기다가 물 속에다가. 아니 이제 서원터가 저기니까 예, 예. 저기다 세워놨는데 이 한산이씨 지금으로 여기 마을 아주 유력자가 이제 저수지를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 바위 쟁반바위 100명이 넘는 이것도 다 폭파하고 여기를 공사하는데 저 돌도 이제 다 없애려고 이제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저게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저걸 해놓은 건데 이 밑이라도 제방 밑이라도 세워놓읍시다 해서 저기다 세워놓은 거요. 근데 여기가 근데 저걸 세워놨는데 재작년에 포크레인 기사가 저 옆에 사람이요. 저 옆에 사람이 포크레인 갖다가 저걸 가져가 버렸어. 자기는 바위를 왜 가져갔느냐면은 그 집 땅이 이 서원 땅이요. 그 아버지 명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여기가 땅이 그 집 땅이요. 그런데 저수지를 막으면서 이 아버지는 좀 약간 공부를 덜해서 물르준 사람이지. 농사만 짓고. 근데 여기 이제 마을 같은 일가 어르신이 좀 농조 다니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이제 이거를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거 다
저수지 만들고 다 보상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 유력자고 집안이 어르신이 하니까 그리고 그럼 하고서 이제 저수지를 다 만드는 거요. 다 만들었는데 공무원이 이거를 이제 보상을 주고서 명의를 예산군으로 이전을 했어야 할 거 아니요? 77년도에 준공됐으면. 그 공무원이 게을러 가지고 안 한 거요. 저수지만 다 준공됐으니까. 그게 매년 이 사람들은 왜 저기 보상도 준다더니 안 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땅도 그렇고 그 아버지는 꽥하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아들들도 변변치 않고 먹고 살기 바쁘다가 뭐 세금 나온 거 뭐 다 낸 거요. 몇만 원씩이. 그 나중에 이제 대가리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필지가 이렇게 나오나 이제 보니까 저수지 땅이 몇 년 동안 돈을 냈네. 예산군에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게 얘가 이제 포크레인 기사가 씨발 이게 저수지가 우리 어렸을 때 만들어진 건데 여태 돈 냈다 이거요. 예? 그게 예산군이다가 이제 따진 거지. 왜 세금도 이렇게 여태 나오게 하느냐. 이렇게 공무원이 나는 그때 없었시오. 그게 책임을 지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게 안 지니까 바위 가져간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게 그때 그렇게 됐으면 그럼 얼른 저기 인감 떼서 예산군이다가 얼른 남겨요. 이렇게 남기는데 그럼 돈을 줘야 할 거 아니냐. 땅값을. 그렇게 공무원이 땅값 없이요. 이렇게 싸움이 난 거요. 그렇게 야이 씨발놈 여기 오지도 말고 그러더니 이제 여길 막아놓겨. 막아놓고서 저 돌을 에이 저것도 다 필요 없다고 봉코랭 갔다가 가져간 거요. 자기네 집으로. 그러니까 여기 동네 이장이 아이고 박 소장님 큰일 났쇼. 그 유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유업이가 어디로 없어졌느냐고. 이렇게 한만 봐도 그 친구가 뽑아간 것 같다고. 그럼 그 집 좀 잘 가보라고. 근데 이 동네가 옛날에 그 장곡산성이 있잖아요. 그 장곡산성. 아이고. 장곡산성 꼭대기에 그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비석이 있는데 그 바위가 굉장히 커. 들지도 못해. 근데 그거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동네 마을에 갖다 놨어. 그래서 왜 이거 갖다 놨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봐. 아니 그 바위를 왜 훔쳐가 산에서. 그 저기 트랙터를 몇 대 동원해서 갖고 가. 이 동네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거를 저게 어떻게... 조수 풍해 선생이 이 서원이 해철된 거를 뜻이 담겨 있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잘 설득해 가지고서 간신히 갖다 놔시오. 그러고서 여기다 팔각정이라도 줘놔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을 가지면은 저수지에도 팔각정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내려가 보면은 뭐야 이게.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 여기가 다 바위가 이렇게 빙질 폭풍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끝자락만 가봐도 그 바위에 막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